자, 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아침 반찬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는 9월 마포대교의 또 다른 이름 생명의 다리가 3년 만에 새롭게 바뀔 예정입니다. 생명의 다리는 자살 예방에 있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는 힘을 일깨우며 국내외에서 크게 호평받은 캠페인인데요. 서울시는 왜 마포대교를 또다시 변신시키려는 것인지 두 분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마포대교에 생명의 다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뭐 생명의 전화를 설치한다든가 어떤 위로의 글귀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해서 마포대교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생명의 다리가 조성된 지가 벌써 3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왜 이렇게 조성이 된 건가요? 네, 마포대교의 생명의 다리는 지난 2012년 9월에 조성이 됐습니다. 네. 유독 이 마포대교에 투신자가 많아서 이 자살의 다리다라고 하는 오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네. 또 투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1기획이 아이디어를 냈고 예. 삼성과 서울시가 이 MOU를 체결을 해서 조성이 된 겁니다. 해당 조성사업에 대한 반응 당초에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예. 명소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로 칸 국제 광고제라든지 레드다 디자인 어워드 이런 다수의 광고제에서 무려 39개 상을 거의 뭐 휩쓸다시피 할 정도로 폭발적이었죠. 예. 이렇게 외신들의 관심도 쏟아지자 2013년에는 11월에 한강대교도 같은 시설을 설정적으로 상당히 광고뿐만 아니라 또 관심도 컸는데 근데 왜 하필 그 마포대교인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요. 제가 아는 한은 네. 굉장히 접근하기가 쉬운 걸로 압니다. 네. 걸어다니는 보도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서도 누구나 쉽게 가다 보니까 사실은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가는 야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또 그 자살하는 사람도 부작용으로 또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제가 네. 영등포 순환구조대에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소방서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마포대교 인근에 있는 여의도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동안 관심을 못 받았던 사람이 관심을 받는 곳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관심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추측을 해보시더라고요. 와닿네요. 이게 그게-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네. 우리나라는 이 자살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연구가 안 됐다 그래요. 네. 왜 하필 마포대교냐도 딱히 정답이 없었는데 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접근성도 괜찮고 네네. 사람의 시선 집중도 괜찮고 일리가 있네요 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샌드라 생어라는 분이 있는데요. 자살에 대한 전문가이신데 예. 자살이 왜 계속 일어나는 곳에서 왜 일어나냐 했더니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주목받고 싶어하는 네.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네네. 자살 명소란 것이 생길 정도로 거기에서 계속 가게 된다는 그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유명세를 좀 타면서 일부러 또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네. 현재 어떤 식으로 좀 꾸며져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저는 자주 가봤죠. 아, 예. 저도 네, 잠시만요. 왜 가셨죠? 마포대교를?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예? 아니, 우울함을 거기서 달래려고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마포대교를. 정말 다리에서. 그렇습니다. 정말 예. 그것이 핵심인데요. 우리가 그쪽을 걸어가면은 소통하는 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네. 있습니다. 생명의 다리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다리가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예. 어떻게 돼 있냐면은 거기 보면 마포대교에서 남단에서 북단으로 쉽게 말하면 여의도 쪽에서 마포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100m, 300m, 이렇게 400m 이런데 한 100m 정도 단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돼 있고 네. 그쪽에 이제 그렇죠. 예.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문구가 많은데요. 네. 대표적인 걸 찾아봤더니만 당신 곁에도 늘 당신 한결 곁에도 같은 늘 친구들. 한결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꿈꾸시나요? 이런 것도 있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어때?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건 좋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당신의 생명은 국보보다 소중한 최고의 보물입니다. 스스로를 존중받게 하는 그런 문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우리가 원초적으로 뭐 별일 없지 이런 것도 있고 밥 먹었니? 잘 지내? 이런 말을 걸어오는 것들은 여기는 뭐 영화나 한 편 볼까 하는데 지금 낮에 보면 저런데 밤에 보면은 오히려 밤에 불빛과 네, 함께 하기 맞아요. 때문에 예. 상당히 이쁩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사람들을 한두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네, 네. 저 자체가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체로서도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더해서 또 결정적으로 좀 지나가다 보면은 휴식 공간에 생명의 전화라고 해서 본인이 정말 극단적 선택하기 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생명의 전화.
있다. 그리고 예. 또 그와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할 때는 빨리 119를 전화해서 옆에서 보는 사람이 도와줘서 그거를 구조할 수 있는 생명의 전화가 있어서 예. 어떤 심리적으로 또 그리고 IT 기술을 이용해는 상당히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예. 적어도 3년 동안은 상당히 좋게 이루어져 왔는데 왜 이것이 지금 철거되려고 한다는 것이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안타깝고 그 네. 답답한 마음입니다. 예. 그 슬지 씨가 다리가 말을 걸어서 우울할 때 간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좀 말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잔 어떠신지. 거기는 불도 켜지더라고요. 예.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불도 네. 반짝반짝 해주실 거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지금 좀 우울해지려고 하니까요. 자, 자살이라는 이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서 마포대교에 이런 생명의 다리로 이름을 바꿔서 꾸몄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철거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분위기 보니까 철거해서는 안 되겠는데 보니까. 그렇군요. 네. 예. 일단 이 돈이 좀 들어가고요. 돈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돈만큼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시와 삼성 쪽의 얘기예요. 예. 시설 유지를 위해서 삼성생명이 지불하는 비용이 한 해에 1억 원에서 1억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돈이. 서울시가 하는 얘기를 보면은 경영 사정상 비용 절감을 위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는 통보를 삼성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생명의 다리 조성 이후에 모든 관리는 이제 삼성생명 쪽에서 담당을 해왔어요. 그 서울시 예를 들어보면은 밤중에 사람이 다리를 건너가게 되면 이걸 감지하는 센서, 또 그에 대한 교체 비용이라든지, 네. 또 기존에 설치된 조형물을 관리하는 것, 예. 유지하는 이 비용도 다 해서 1억 원 정도가 최소 들어갔는데 삼성생명도 이 기업의 사회공헌, 또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비용을 기꺼이 부담해 왔습니다. 예. 근데 효과가 좋으면은 계속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또 그만큼 효과는 별로 없었다는 것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이 생명의 달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좀 별로 좋지가 않고 너 마포대교에 가봤어 그러면은 야경을 구경을 간 것이 아니라 혹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그럴 수가 있는 네, 것들이 좀 그러네요. 너무 많았고 예, 예. 또 실제로 조성사업 이후에 투신 자살자 수치가 늘어났다 그럽니다. 네. 한번 시도를 해보는 자살 예, 시도해보는 좀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또 늘어났다 그래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그럼 말을 설치했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왔던 것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도 좀 곱지 않은 시각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 서울시와 삼성생명이 그러면은 이거 철거 문제를 한번 딱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이제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다리 철거가 확실하게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인데요. 들어보니까 이 생명의 다리 조성 이후에 오히려 그 투신 시도가 더 증가했다고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실 약간 양면적인 것 같은데요. 네. 설치한 다음에 분명히 자살률은 훨씬 줄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대신에 투신율은 대폭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그 유명한 어떤 그 자살 명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한 데 대해서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예컨대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미국에서 네. 그러고 또 뉴욕하고 그 뉴저지를 연결하는 조지 네. 워싱턴 다리 같은 그런 데도 예.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뛰어내리고 그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와 같은 자살 명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소 때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다가 적어도 본인이 마지막 선택을 할 때는 상당 부분 그 사람으로부터 주목받고 싶은 그런 게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동일한 심리인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마포대교가 역설적이게도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다리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거기에서 더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자살은 결과적으로 많이 예방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이것을 좀 잘 더 보완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옛날 설치하기 이전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책이란 측면에서도 조금 더 한 번 더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자살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망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떨어지고 예. 오히려 수치가 또 역설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 시도는 수치가 어떻게 되고 늘어나고 있나요? 시도는 늘어나고 예, 시도는 늘어나고. 지금 얘기가 뭐냐면은 예.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의 자료를 보면은 이제 자살자 수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자료를 보니까 이 마포대교의 자살 시도자 구조율입니다. 2012년에는 56.1%였는데 생명의 다리 캠페인 시작된 그 이후 2013년 95%입니다. 거의 다 구조를 하는 100명 가운데서 95명을 구조할 만큼 된 겁니다. 예. 또 2014년에는 97.2% 거의 다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2013년을 기준으로 볼 때 마포대교에서 자살을 시도한 93명 가운데 실제 뛰어내린 사람은 8명이고요. 네. 나머지는 다리 위에서 구조가 됐다 그럽니다.
또 뛰어내린 사람 가운데 사망한 사람은 5명이었는데 이 건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줄어든 겁니다. 네. 특히 이렇게 이제 많이 구조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뭐냐면은 CCTV가 무려 22대.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상담실로 연결된 SOS 생명의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만 하면 바로 네. 응급 구조가 되는 이런 네. 상황이 지금 돼 있고 네. 또 이 자체가 명소화되면서 119 신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녁 때 한번 마포대교 가볼까 하면 일단 준비를 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누가 이상하면 바로 119에 신고하는.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마포대교를 가서 조금 우울해 보이니까 신고를 하는 이런 것을 확실히 늘어나다 보니까 자살을 예방하는 나름대로 자살자를 구조하는 그 유료도 높아지는데 반대로 이제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와서 자살 시도하는 건수도 그만큼 또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오히려 명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 우리 뭐 다양한 방법은 참 많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이 생명의 다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더 그 할지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 TV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 그 서울시 이 생명의 다리 개선에 관한 공모전에 네. 한번 응모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그림이나 아니면 모형이나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최우수상은 한 건에 300만 원, 또 우수상은 100만 원, 네. 장려상 2건에 각 50만 원씩 해서 돈도 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명도 살리고 본인은 또 이름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어떤 나름대로의 캠페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홈페이지에 한번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내 손 안에 서울이라고 해서 하는 네. 캠페인이 있는데 예. 그 안타깝게도 내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한번 좀 잘 생각을 해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번 마포대교 한번 가서 한번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보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보시면은 그것이 평생 남을 그 본인의 기억될 것인데 네. 실제로 그 결과에 따라 여기 그 서강대교, 그 마포대교, 한강대교 요 3개 중에 한 곳에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네. 꼭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네. 응모하셨죠? 한번 오늘 제가 한번 새벽에 한번 최근에 생각을 응모하는 걸 해봐야겠습니다. 좋아하고 상도 받은 적이 있어요. 아 정말요? 상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실제로 넌왜 그렇습니다.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어디서 말고 봤어요? 그 예. 다른 그 표 공모전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그 도서 관련해서 도서를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응모를 크게 아직 했는데 제가 최우수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이번 그러면 생명의 다리 캠페인 예, 저도 서울시에서 꼭 한번 공모할 때 해보겠습니다. 예, 꼭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결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평론가님께서는 또 이 네. 검증된 방법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방법이 있나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물리적인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아예 못 뛰어내리게 해야 되겠죠. 뭐 이거는 그렇죠. 이제 심리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에 못지않게 바로 그 현장에 여기가 자살 명조다 그래 오늘 그냥 결론을 내리겠다 했는데 뛰어내릴 때가 마땅치 않아요. 예. 이럴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인데 실제로 보니까 캐나다의 프린스 에드워드 다리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62억 원을 들여서 이 방지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네. 그 뒤에 자살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 아예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이런 방식도 아니고 또 영국 가면은 그 브리지 스토어에 크리프톤 현숙이라고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네. 이거 정말 유명한 다리인데 이 다리가 마치 이 성처럼 됐습니다. 여기는 정말 명수적인 명수인데 여기도 옆에 장벽을 설치를 하니까 투신자 수가 절반으로 뛰어들고 일부는 그 시설을 없애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아주 효과를 보고 못 올라가니까 없애달라. 네, 없애달라. 이게 좋은데 찾아왔는데 이게 막아서 도저히 못 뛰어내리겠다. 그 정도가 될 정도로 유명한 다리인데 주변에 이게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호주 연구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물리적인 장애물이 높은 곳에서 투신하려는 사람들의 충동을 억제시키고 시설물이 또 실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도 장애물 때문에 투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많이 한다 그럽니다. 네. 그렇다고 말하면은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아요. 네. 자, 시설물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없애는 방법일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방안들이 필요할지 먼저 최진영 변호사께서 정리해 주실까요? 예, 사실 저는 그 자살 예방 힐링 봉사단이라는 데서 제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걸 하시네. 특이한 사람이에요. 예,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고 네. 있는데 결국은 사람의 마음의 병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부동의 1위라고 합니다. 실제로 2010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5,500명 정도가 그 사망을 했고 이건 하루에 3명 정도가 그 자살을 한다고 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청소년 같은 경우에 사망률의 1위가 부동의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결국 최근에 들어보면은 청소년 그리고 또 노년층의 자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자살이 많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소외 계층에 대한 좀 더 그 관심이 있을 그런 구조적인 필요가 하고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정신과 하고 오면 거기 한번 갔다 오면은 뭔가 취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우울증 같은 경우는 마음의 병이다. 감기와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우울증에 대한 인식, 그거에 대한 상담과 진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을 때에 이와 같은 그 자살률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우리나라의 그 자살에 대한 국가적인 또 서울시에서의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참 부동의 1위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한 대목이죠. 저는 개인적인 문제로 풀어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보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어떻게 되어 갔는가? 제일 큰 원흉이 초경쟁 체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초경쟁 체제. 1등 아니면 다 배볼 리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사회 각 부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양극화가 되죠.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는 그 뒤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갈 데가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어떻습니까? 병에 걸립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마지막에 호소할 데가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뛰어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초경쟁 체제를 이제는 벗어나서 좀 여유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을 만큼의 국정 운영의 철학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뒤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 각 부문에 복지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기본적인 삶은 생활할 수 있는 나는 오늘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그래도 국가에서 이만큼 대우를 해주고 또 밥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 정도만큼은 된다고 얘기하면은 제기할 수 있는 누가 설득을 하더라도 용기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더더욱이 복지 인프라를 더 구축을 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자살률을 낮추는 가장 좋은 관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인 측면뿐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라는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살자죠. 그렇죠. 좋네 진짜. 역발상의 철학이네요. 마포대교 가시기 전에 한 번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삶에 힘이 들 때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거꾸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마포대교의 생명의 다리 철거 논란과 관련해서 화요일 아침 반찬 박상병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